안녕하세요. 암토킹 진행을 맡은 린디입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인 만큼 아주 멋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마침 오셨네요. 오늘의 초대석 첫 번째 초대 손님 카레빵맨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레빵맨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암토킹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주셨어요. 저희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성 백혈병 카페에서 닉네임 카레빵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8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우입니다. 저는 2012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4년 뒤인 2016년에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돼서 이식을 받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신 거고요. 2012년에 첫 진단 받으신 거면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첫 진단 받으셨던 당시 혹시 기억나시면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진단 받았던 건 군대 신체 검사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처음 증상으로는 혈소판 수치 이상만 발견이 돼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었고요. 이후에는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4년이 지나고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신 게 아니고 이제 군대 신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하신 거네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정말 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한동안 참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아무래도 처음에는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20살이었고 어린 나이에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나서는 좀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친구들과 술 한 잔 편히 마시지도 못했고 항상 건강 걱정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좀 놀아도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었고 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20살이면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으셨을 테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지는 나이인데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이제 친구들이랑 한참 놀고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네네. 맞아요. 제가 다니던 병원 근처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길 지나치다 보면 항상 군인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좀 괜히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공복 입은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대 신체 검사 때 발견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고속버스 터미널에 뭐 휴가 나오거나 가시거나 이제 군복 입으신 분들 참 많죠. 네네. 이제 우리 카레빵맨님도 당연히 이제 또래 친구분들처럼 나도 언젠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겠지라고 알고 신체 검사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또 그때 검사를 안 했으면 이걸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만큼 진짜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잘,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진단 이후에는 어떻게 치료 진행되셨을까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진단 후에는 추적 관찰만 해오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고 나서는 고용량 항암 치료 1회를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도 2회로 받았었어요. 네. 치료도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고용량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관해가 되지 않아서 비관해로 이식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재입원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세포가 너무 미세하게 발견이 돼서 교수님께서 그냥 바로 이식을 진행하자고 하셔서 이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치료가 참 쉽지 않았겠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식도 되게 쉬운 치료가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되셨을까요? 이식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국내에서 100%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반일치로 이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반일치라서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완치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4년간 응급실 한 번 가지 않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물론 숙주 반응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전보다 삶의 질이 조금 떨어져서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숙주 반응도 그렇고 약물 부작용도 그렇고 참 이식하시고 나서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눈으로 오셔서 뭐 눈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뭐 맞아요. 피부 발진이나 뭐 점막 다 벗겨지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카레빵맨님은 혹시 어떤 숙주나 혹시 부작용 겪으셨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라면 이렇게 누구나 겪는 탈모 증상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피부 전체에 발진이 일어나서 지금은 전신에 백반증이 생겨서 아, 이제 피부과 진료도 같이 보고 음, 있어요.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약을 먹다 보니까 고관절 쪽에 괴사가 진행이 돼서 아이고. 정형외과 진료도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부분은 많이 호전되어서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감사한 아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 정말 첫 진단부터 이식하고 그 이후까지 정말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네요, 정말. 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카리빵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감사하고, 네,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투병 생활하시면서 또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처음 무균실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 조금 많이 나는 것 음. 같아요. 같이 생활하는 환우분들이 제 또래여서 편하고 좀 재밌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래도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항암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식 전 회복기를 가져야 해서 한 달 정도 퇴원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돌아간 병실에는 전과는 다르게 모두 고령의 환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생활 음. 방식부터 성격까지 맞는 게 거의 없어서 조금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그 메이트가 좀 잘 맞아야지 그나마 좀 편하셨을 텐데. 네, 그쵸. 그리고 한 번은 병실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이제 출근길에 바쁜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저는 너무 부러워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네네.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어요. 이제 무균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실 밖의 온도나 뭐 바람의 세기, 냄새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 아, 이게 도대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지나치는 거였는데, 우리 카리빵맨님께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제가 묵은 병실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왔었거든요. 아, 그 태어나고 지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만지면서 갔던 기억이 음, 나요. 저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숨쉬고 먹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일화였습니다. 아, 네. 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시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분명히 크게 좌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 이렇게 찾으셨다니까 그 힘든 와중에도 참 멋진 생각 그리고 멋진 마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긍정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시간을 더 잘 극복하실 수 있었던 데는 또 어떤 원동력이 있으셨겠죠? 아, 네, 그럼요. 저는 제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다고 좀 자신 네, 있게 말을 가족분들, 할 수 네네.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뭐 저한테 제가 많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네. 제 옆에 오셔서 저 어떤 방법을 써서든 꼭 이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음, 되게 무뚝뚝하신 네네. 아버지신데도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 무뚝뚝하셨던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진짜 감동적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점심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매일같이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시면서 아, 잠깐이라도 저를 보러 다녀가셨고요. 네. 아버지께서도 퇴근하시면 지친 몸을 이끄시고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오셔서 꼭 저를 보러 음, 오셨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는 철저한 감염 관리는 물론이고 또 담당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도 항상 이렇게 아, 챙겨주셨던 것 네네. 같아요.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도 오랜 기간 제 투병 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힘들 때 힘을 주는 존재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투병 생활을 해보니 아프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남겨놓지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식을 받고 퇴원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카메라를 사는 거였는데요. 막상 사놓고 별로 사용을 해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좀 배워볼까 싶어서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던가 뭐 그런 거 이제 영상 편집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걸로 자리 잡았잖아요. 정말 되게 좋은 취미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히 뭔가 추억이 되게 많았을 텐데 뭔가 이렇다 할 기록, 뭐 영상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남겨놓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조금 가끔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카레빵맨님께서 직접 제작하시는 사진이나 영상이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더 뜻깊고 유익하게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어떤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부터 환우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환우와 가족분들을 보면은 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애정 어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투병 생활 중에 정말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네. 처음 만나는 저한테도 헌혈증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던 보호자분도 계셨고요. 투병 생활 선배이셨던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그 아저씨는 바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항상 전화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저처럼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실 환우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살고 싶은 게 네. 제 목표입니다. 정말 멋있고 따뜻한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고된 투병이셨겠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헌혈증도 나눠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감사한 인연 많이 만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톡톡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네, 저희 카레빵맨님과 함께 환우분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2개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거주 중이신 닉네임 림초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림프종 환우입니다. 작년 12월경 림프종을 진단받았고 현재는 계속 항암 치료 중입니다. 처음 림프종을 진단받고 얼마 뒤 몇 년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가져본 휴식기라서 첫 한두 달은 내 몸 챙기기에 급급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접어드니 집과 병원만 오가는 생활이 슬슬 답답하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날씨가 추우니 봄이 되면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나가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자주 봐야지 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는커녕 자유로운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료한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만한 취미 활동을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계속되는 실내 생활에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곧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풍경이 참 많이 변했죠. 네, 그렇죠. 네,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거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한창 이제 꽃 피고 그럴 시기인데도 주말에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네.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카레빵맨님께서도 혹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변화 혹시 실감 날 때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나가고 싶은데 좀 네. 못 나가는 경우도 되게 네네. 많고, 또 저는 평소에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기가 많이 겁이 나가지고 그쵸.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친구들 못 만나고 그러는 게 조금 아쉽고 답답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뭐, 혹시 카레빵맨님 특별히 뭐 실내에서 하시는 취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분화 가꾸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이제 항암이 끝나고 집에 네. 돌아왔을 때 감염의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화분들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쵸. 이제 건강도 많이 돌아오고 네. 예전처럼 집을 조금 더 꾸미고 싶어서 최근에 부모님과 다시 화초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요즘은 이제 밖에서 꽃 구경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쵸. 이제 집에서 꽃을 키우면서 음. 실내에서 꽃 구경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면역 괜찮으신 분들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카레빵맨님 어떤 식물 키우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귤나무를 키우기를 귤나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어. 키워서 나중에 혹시 이제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한번 키워보려고 네. 하고 지금 있어요. 열려 있나요? 아니요, 아, 아직은 안 열려 그냥 있습니다. 새싹인가요, 그럼 네, 혹시? 새싹으로. 아, 새싹. 아, 네. 잘 키워보시기를,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이게 제가 꼭 과연 정말 잘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 네. 개라도 꼭 가져오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카레빵맨님 추천처럼 혹시 우리 림초보님도 괜찮으시다면 뭐 화분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는 거 어떨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저희 블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요 사연은 카레빵맨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만 1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항상 너무나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힘든 치료를 견뎌준 아내에게 참 고맙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이유 모를 짜증과 예민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계속 반복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방암 진단 후 건강 관리를 위해 그렇게 좋아하던 빵과 라면, 온갖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늘 절제하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적으로 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 연애할 땐 같이 맛집도 찾아다닐 정도로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아, 참 이게 투병 생활 시작하심과 동시에 뭔가 좋아했던 음식, 이렇게 먹는 거라던가 취미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하게 되는 환우분들을 뵙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치료 효과를 더 키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특히 식단 조절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저도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분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음. 그래도 블루님께서 아내분을 이렇게나 걱정하고 아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거 보니 참 든든한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참 큰 스트레스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유방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진단 받으시고 밀가루나 이런 거 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요. 네. 근데 또 우리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흔히 뭐 이렇게 빵순이라고 하죠. 네, 빵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빵이 좀 뭐 방부제도 많고 그쵸. 이제 하얀 밀가루 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빵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마 블루님 아내분께서도 좀 이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먹고 싶은데 안 좋은 건 알겠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는 그쵸. 싶고 네 먹는 거 하나가 정말 사람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카레빵맨님은 항암도 하시고 이식도 하셔서 아마 제한 시기가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그 시기 견디셨을까요? 저도 치료 중에 식제한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투병 전에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네. 저희 병원은 퇴원 후에 아이스크림을 좀 감염의 이유로 못 먹게 했었는데요. 아, 제가 5, 6월에 퇴원을 했었으니 네.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네네. 아이스크림 생각이 유독 더 많이 났었던 것 나죠. 같아요. 네.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방법으로 조금 극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어머니는 이제 멸균 처리가 된 음료수를 네. 냉동실에 넣어서 그걸 얼리고 음. 저한테 슬러시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감염의 이유로 먹지 네네. 못하는데 이제 이미 멸균 처리가 돼서 나오니까 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 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 멸균 처리된 걸 얼려서 먹는 거는 또 괜찮군요. 네. 아, 이게 멸균이니까. 대신 이제 좀 하루에 많이 먹으면은 그것도 좀 안 좋으니까 아.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아, 우리 카레빵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우리 블루님 아내분께서도 조금 대체가 가능한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찾으셔서 아, 정말 좀 힘들다 싶을 때 좀 이렇게 같이
같이 드시면서 그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블루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식이 조절도 이제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내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꾸준한 격려와 위로, 네, 격려와 맞습니다. 위로 해주시면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큰 소리 구박 어떤가요? 저는 너무 그거 자체도 조금 스트레스였기 그쵸. 때문에 네네.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네. 다른 대처 방안을 찾아가시는 게 네네. 조금 더 그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큰 소리나 구박 이런 거는 조금 삼가 주시고요. 네. 우리 블루님과 아내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카레빵맨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암토킹 첫 방송인데요.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찾아와 주신 덕분에 저희 암토킹 첫 회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것도 첫 번째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떨리고 걱정이 많아서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금 더 솔직한 속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저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토킹 듣고 계실 환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를 마치신 환우분들 모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비관의 반일치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에서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들이 곁에 있으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의료진들을 믿고 치료에 전념하시다 보면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의사이자 작가인 사이토 시게타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네. 포기하지 마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환우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금 고난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된다.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네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암토킹에서 조금 따라하긴 했는데 저희 게스트분들께 고정 질문을 드리려고 네네. 해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네. 네. 나에게 암이란? 저에게 암이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좀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환우분들에게 알리고 또 그걸로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아팠던 기억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상 속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찾는다는 것.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현명하며 덜 외롭고 덜 우울하고 걱정도 적었다. 감사를 훈련하면 더 많이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네, 아마 카레빵맨님께서 힘든 시기를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 암토킹 첫 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또 게스트 섭외드리면 나와주시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도움만 드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하네요. 네, 그럼 카레빵맨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레빵맨님께서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기 위한 영양 Q&A 시간입니다. 영양 Q&A의 주제는요, 영양소별 섭취 방법부터 식품별 조리 방법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체류를 껍질째 섭취하려면 어떻게 손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근체류는 뿌리나 줄기를 식용하는 채소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무, 아니면 당근, 감자, 고구마, 생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선 이런 근체류들은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에 칫솔 다 있으시죠? 그 칫솔로 이제 채소에 묻은 흙을 충분히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에 한 4에서 5분 정도 담가두신 후에 깨끗이 한 번 더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베이킹소다가 당장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이나 식초 섞은 물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과일류를 락스에 담가 씻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일류를 락스 섞은 물에다가 씻어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체 급식처럼 많은 양의 재료를 살균하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댁에서는 이제 그만큼 많은 양의 과일을 세척을 하셔야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락스는 생활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킹소다나 식초 섞은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네, 수육 만들 때 삼겹살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수육을 환우분들께서 되게 많이 드시죠? 아무래도 구운 고기는 조금 섭취하실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이 데쳐 드시거나 이렇게 삶아 드시거나 많이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수육하실 때 삼겹살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고기 자체에 지방이 많아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많은 부위는 조금 피하시고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앞다리살을 특히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수육에 많이 사용되는 부위라고 하고요. 지방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잘 삶으시면 드시기에 충분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양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양 Q&A가 건강한 식생활을 만드시는데 부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 기쁨. 난초 화분에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나태주 지음.